한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각 항을 보면 1 더하기 5분의 1, 1 더하기 6분의 1 연속하는 자연수들의 역수에다가 1을 더한 상황이죠. 그래서 각 항을 분모로 통분을 해주면 값이 뭐가 되느냐, 5분의 6 그리고 6분의 7 그리고 7분의 8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항의 분자와 뒷항의 분모가 지어지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값을 계산했을 때 텔레스코핑을 이용하면 문제풀이가 수월하겠죠. 해서 마지막 항은 2024분의 2025니까 자, 위의 방식대로 텔레스코핑을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건 뭐다? 첫 번째 항의 분모와 마지막 항의 분자가 남겠죠. 따라서 해당 계산값은 5분의 2025가 되고 5분의 2025, 즉 2025를 5로 나눴을 때 값은 405가 되겠다. 이번 문제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차근차근 잘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가 우리가 친숙한 길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뭐 나왔다. A, B, C 꼭지각의 A인 이등변삼각형인데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BC의 길이는 6이다.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등변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떨어뜨리면 중점이 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고 BM의 길이는 3이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M의 길이는 4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AD가 몇이다? 여기 1이고요. 또 EC가 몇이다? 2다. 그러면 D의 길이는 몇일까요? 그래서 5에서 1 더하기 2를 뺀 2가 되겠죠? 이때 어디 넓이 구해라? BD의 넓이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길이 비와 넓이 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BD의 넓이는 뭐랑 같다? ABC 곱하기 몇 분의 몇? 5분의? 그렇죠. 2가 되겠죠? 왜냐면 5분의 2. B를 배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ABC 넓이는 2분의 1 밑변 6 높이가 4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하니까 넓이 자체는 몇이냐? 약분해 볼게요. 이렇게 1 여기 3 그래서 5분의 12 곱하기 2 24다. 근데 이것을 넓이를 뭐라 두기로 했냐? S라 두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15S인가요? 15S는 몇이다? 72. 답은 072 이렇게 마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mn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조건 보시면 m하고 n의 대소가 나와 있죠. 요거 잘 확인하시고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텐데 2m 이상 2n 이하의 짝수의 합과 홀수의 합을 비교하는데 짝수의 합과 홀수의 합을 비교하는데 누가 더 크다 그랬죠? 홀수의 합보다 짝수의 합이 얘네가 100 더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봅시다. 자, 2m부터 2n까지의 짝수의 합과 홀수의 합을 생각해 보시면 2m과 2n이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의 합 같은 경우는 2m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2n까지 더해지겠죠?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합 구할 때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3 더하기 15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 계산 안 하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운데 있는 값,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값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짝수계면 어떡하죠? 짝수계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얘도 가운데 값인 10 곱하기 4를 계산하는 게 좋겠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가운데 홀수계든 짝수계든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이 11이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냐면 7하고 15의 평균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7하고 13의 평균으로 10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 텐데 그럼 짝수합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계산하시면 좋냐면
두 값의 평균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 값은 평균 2m과 2n의 평균으로 계산하시고요. 거기에 개수를 사용하시면 될 텐데 여기다가 개수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홀수압도 한번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홀수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홀수압은 계산해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m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더해질까요? 네, 2m 마이너스 1까지 더해지겠죠? 그럼 얘도 평균을 내보시면 요거 더하기 요거는 결국 가운데 값은 똑같겠죠? 그래서 2분의 2m 더하기 2n이고요. 거기에 여기에 개수가 곱해지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개수만 알면 될 텐데 이 사실은 아마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짝수로 시작해서 짝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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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콜 해서 짝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짝수의 개수가 하나 더 많죠? 즉 얘와 얘의 개수가 누가 더 많다? 얘가 하나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값의 차이가 100만큼 더 크다 그랬으니까 아, 얘가 개수가 하나 더 큰데 100만큼 더 크다 그랬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내리시면 될 것 같냐면 그냥 이 값이 100이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론이 뭐다? m 플러스 n의 값이 100이 되도록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조건이 m이 더 작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가능한 값은 1,99부터 49,51까지 총 49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점이 총 8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게 좋냐? 전체 경우에서 직선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좋겠죠? 그래서 총 8개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8C3이 될 거고요.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직선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세로 직선 1개, 2개 있고요. 여기 요 세로 직선에서 점 3개 중에 3개를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안 되고 직선이 되니까 그거 빼줄 거고요. 가로 직선도 2개 있고요. 마지막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대각선도 있겠죠. 그래서 요 5개를 고르는 경우는 빼주셔야 됩니다. 4번 문제 답은 51이 됩니다. 문제 5번 x-x분의 1이 가우스 x 빼기 가우스 x분의 1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우스 x는 뭐예요? x보다 크지 않은 정수죠. 마찬가지로 x분의 1 또한 정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x-x분의 1의 값은 뭐다? 정수다. 그래서 이 값을 k라고 뒀을 때 k는 정수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위에 x-x분의 1을 k라고 뒀을 때 얘를 좌변 우변에 x를 곱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0은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러면 근의 공식을 활용했을 때 x의 값은 뭐가 되느냐? x의 값은 2분의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제곱 플러스 4가 되는데 자, x의 범위를 100분의 1과 100 사이라고 했으니까 x값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쵸? 따라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루트 k제곱 플러스 4다. 왜냐하면 x값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 아까 x의 범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100분의 1과 100 사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범위를 나눠봅시다. 그랬을 때 첫째로 이 지금 해당한 x값이 100 이하일 때를 생각을 하면 2분의 k 플러스 루트 k제곱 플러스 4가 100 이하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고 k를 넘겨서 제곱을 해주면 k제곱 플러스 4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00 마이너스 k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를 k에 관해서 정리해주면 k의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k의 값은 100 더하기 100 빼기 1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번엔 x값이 100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k 플러스 루트 k제곱 플러스 4가 100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쵸? 근데 해당 식에
분모 분자를 유리화를 시켜주면 해당 부등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루트 k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k가 2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또 다시 넘겨주고 제곱을 해주면 k제곱 플러스 4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00 플러스 k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따라서 k의 범위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의 범위는 100 빼기 100분의 1과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분의 1 사이니까 k값은 정수라고 했죠? 그래서 해당 정수의 개수는 199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위의 식에서 fx를 x-x분의 1로 했을 때 지금 보시면 x가 커짐에 따라서 증가함수죠. 그쵸? 그리고 x분의 1 또한 마이너스를 곱해줬기 때문에 원래 x분의 1이 감소함수지만 마이너스를 붙여줬기 때문에 해당 함수는 뭐가 된다? 증가함수가 된다. 해당 함수는 증가함수가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x-x분의 1의 값이 k라고 했을 때 이 k 값의 범위가 fx보다 f100과 f100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f100분의 1이 k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f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f100분의 1은 fx를 x-x분의 1로 했을 때 값이 뭐예요?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분의 1이 되겠고 f100은 뭐가 돼요? 100 빼기 100분의 1이 되니까 따라서 위에 구한 것처럼 총 개수 k의 범위를 만족시키는 k의 정수값들은 199개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처럼 2분의 루트 n 더하기 루트 n분의 32 정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생각해야 될 텐데 각각이 정수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정수가 아닌 수도 더해서 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일단 통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 루트 n분의 여기는 그러면 루트 n을 곱해서 n, 여기는 2를 곱해서 60. 모양 자체도 훨씬 더 깔끔해지기 때문에 얘가 정수라는 걸로 분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정수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 분모는 정수가 되기 때문에 분자도 일단 이 루트가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n이 일단 완전 제곱수가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보이는 게 있나요?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얘도 얘지만 일단 2가 보이죠? 2를 일단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n 플러스 60이 짝수가 돼야 된다. 즉 누가? n이 짝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은 일단 요 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완전 제곱수인데 어떤 완전 제곱수? 짝수인 완전 제곱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조건을 알았으면 우리 뭐 해야겠죠? 이걸 식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표현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n을 완전 제곱수인 짝수라고 하니까 4k제곱이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k도 마찬가지로 양의 정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여기다 치환을 해보시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2 곱하기 2k분의 4k제곱 더하기 6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4가 약분이 되죠. 그러면 k분의 k제곱 더하기 15가 되고요. 이제는 k가 자연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있는 것보다 따로 분리하는 게 분석하기가 더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바로 보이는 이 k가 자연수라는 게 보장이 되겠죠. 이게 정수, 양의 정수라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누구만 정수만 되면 된다? 얘만 이제 정수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k는 결국 15의 약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k 값이 가능한 값은 1, 3,
1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항상 치환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그대로 이걸 답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항상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n값은 4k 제곱이니까 4, 6의 제곱 36, 10의 제곱 100, 30의 제곱 900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고요. 뭐 총합을 1000으로 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은 결국 다 더해 보시면 40 더하기 1000 그래서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답이 40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이 유형 역시 우리가 많이 연습한 유형이죠. 3의 배수는 맞는데 6의 배수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요. D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은 1, 3, 5 세 가지입니다. 홀수만 가능하고요. C는 자유롭게 고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 결정되는 아이디어 쓸 거라서 C한테 선택권 몇 가지? 7개 다 가능하고요. B한테 선택권 몇 가지? 7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B, C, D 정하면요 여러분 얘가 B, C, D의 합이 예를 들면 모듈러 3에 대해서 뭐있냐에 따라서 A의 선택권은 항상 몇 개씩 존재하더라? 2개씩 존재하죠. 많이 연습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7 곱하기 3 하시면 되겠네요. 끝. 정답은 얼마냐면 294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MO 2014년도 1차 중등부 1차 문제 8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기하 문제고요. 지름이 AC인1과 BD인1의 두 교점을 E랑 F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 EAF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보조선으로서 BE를 긋겠습니다. 일단 BF, EF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이 EF와 이 지름 AC는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지름이 BD이기 때문에 원주각에 의해서 각 BED가 90도가 됩니다. 그다음 BE를 루트 5로 써주고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수선이 그려진 상황이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이제 사형 정리를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삼각형 BED에서 사형 정리를 사용합시다. 그럼 BE 제곱이 이 교점 H라 했을 때 BH 곱하기 BD이기 때문에 루트 5 제곱은 BH 곱하기 BD 5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 BH는 루트 5분의 1, 즉 5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이 삼각형 EB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HE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H 제곱은 5-5분의 1로서 즉 5분의 24이기 때문에 HE는 루트 5분의 2 루트 6, 즉 5분의 2 루트 3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HF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사각형 EAFD의 넓이를 구할 때 대각선이 직교하기 때문에 대각선 두 개를 곱한 뒤 절반을 해주면 됩니다. 즉 S는 2분의 1 곱하기 지름이 그러니까 대각선 하나가 6루트 5죠. 6루트 5 곱하기 5분의 4루트 30. 계산 결과 12루트 6이 나오고 S제곱은 864입니다. 9번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출제됐던 유형이죠. 원순열 또 나왔고요. 정삼각형의 수를 배열하는 건데 케이스는 뭐 크게 많이 잡으면 여러 개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잡고 풀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홀수가 한 개라도 있는 경우요. 홀수 한 개에다가 짝수 두 개 있는 경우로 갈 거고요.
홀수가 2개 이상이면 불가능하죠. 모순을 발생하기 때문에 홀수는 최대 1개이기 때문에 케이스 이렇게 가겠습니다. 홀수 하나 골랐는데 어떤 홀수 쓸지 정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홀수 쓸까 고를게요. 고르는 선택권 3시 1이고요. 1, 3, 5 중에 하나 골랐고요. 예를 들면 제가 3을 골랐다고 하면요. 그 홀수의 위치를 고려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순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3개요? 아니면 1개예요? 1개죠. 네, 1가지. 그럼 예를 들면 3을 여기에 고정해버리면요. 이제 짝수 결정해 주시면 되죠. 여러분, 여기에 쓸 수 있는 짝수 몇 개 있죠? 우리 선택권 2가지 있죠. 그리고 또 왼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쓸 수 있는 짝수 역시 2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채우는 방법 2의 제곱계 따라서 얼마? 12개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홀수를 아예 안 쓸 수도 있겠죠. 짝수가 3개일 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사실 원순열 고려해서 배열하는 방법이 항상 1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긴 할게요. 짝수 3개를 채우는 방법은요, 여러분 2 있고요. 또 뭐 있어요? 2를 2번 쓰고 4를 1번 쓰는 것도 있겠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2, 4, 4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4, 4, 4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얘도 배열하는 방법은 전부 몇 가지죠? 1가지씩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개수만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2 더하기 4. 그래서 16을 만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창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KMO 10번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의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이하의 양의 정수 중에서 약수로 완전제곱수의 개수가 6개인 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고요. 약수 중에 완전제곱수를 다루는 문제가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한 2문제 정도 실시를 해봤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의 7번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20팩토리얼 더하기 24팩토리얼의 약수 중에서 완전제곱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먼저 이 수를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우리가 당시 했어야 되고요. 소인수 분해가 끝났으면 자, 요거의 약수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소인수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하고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짝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가 1인 요 소수들은 우리가 이제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하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소수들의 지수를 확인했을 때 2의 지수가 18이었기 때문에 소인수 2의 지수로 가능한 경우는 0에서 18까지의 짝수 10가지가 가능했습니다. 됐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3, 5, 7, 101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보면 3은 5가지, 5는 4가지, 7과 101은 2가지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때랑 이제 같은 내용의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점은 우리는 약수가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 약수의 개수가 짝수인 걸 구하는 문제였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곱수인 약수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그 수로 가능한 거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풀이도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인 경우가 6가지면 되는 거죠.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했는데 어떤 소수의 지수가 있고 나머지 소인수들은 전부 다 지수가 1이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그냥 1가지씩 밖에 나오지 않고 여기서 6가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 지수가 10 또는 11이 되면 되는데 요수 자체 중에 요수가 가장 작은 수가 2의 10제곱인데 1000을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하면 되고 이제 6가지를 2가지 곱하기 3가지로 만드는 경우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소인수 분해가 이런 모양으로 되었을 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수들은 전부 다 지수가 1인 소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 3가지 곱하기 2가지 해서 6가지를 만들려면 알파는 4 또는 5가 되고 베타는 2 또는 3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각각 케이스를 나누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애초에 4제곱 곱하기 2제곱으로 고정을 하고 이 뒤쪽에 P가 한 번 정도 나오는 건 가능하다. 그때는 이 모양이 되겠어요. 또한 Q가 한 번 정도 나오는 건 가능하다. 베타가 3인 경우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P의 4제곱 곱하기 Q의 제곱 곱하기 최대 지수가 1인 소수들의 곱으로 구성된 이런 모양의 개수를 구하면 되고 이쪽에서 P 또는 Q가 1개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개수를 카운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를 셀 건데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실수를 더 하거나 아니면 실수 없이 깔끔하게 계산을 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P하고 Q가 모두 홀수인 경우는 가장 작은 수가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데 이 값이 1000을 넘어가요. 따라서 우리는 P, Q 중 2가 존재하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서 카운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뭐 할 거냐 그러면 P가 2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어떤 홀수인 소수들이 올 건데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3제곱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5제곱도 확인을 하고 7제곱까지 확인을 할 건데 121 곱하기 16을 하면 1000을 넘어가서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각 곱해서 지수가 1인 소수들이 와도 상관은 없고 이 소수들 중에서 2 또는 3이 1개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이제 크기 순으로 확인을 하면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1, 2, 3, 4, 5, 6까지 이제 가능한데 4는 2의 지수가 2라서 불가능하다. 제외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인 경우는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1, 2만 가능하고 7인 경우는 1만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Q가 2인 경우를 볼 건데요. 우리가 5의 4제곱 곱하기 4를 하는 순간 1000을 넘어가요. 그래서 Q가 2인 경우는 P는 3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는 경우를 확인을 하면 여기는 크기상으로 1, 2, 3까지만 가능하게 돼서 전체 경우는 5가지, 2가지, 1가지, 3가지 해서 11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주어진 식을 분자만 분석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30 x 플러스 y 플러스 75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네를 또 다시 완전 제곱식 표현을 하면은 x 더하기 y 마이너스 15의 제곱 플러스 300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분모를 분석할게요. 자, 그러면 분자는 일단 우리가 300보다 클 수 없다는 결과를 알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분모를 보면은 300 x 빼기 2y의 제곱 플러스 12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12 이상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주어진 식은 얼마보다 클 수 없을까요?
12분의 300보다 클 수 없겠죠. 다시 말해서 네, 이 15가 보다 클 수 없다. 그러면 부동식 문제니까 동어가 필수로 들어가겠죠. 동어는 x 더하기 y가 15, x 이퀄 2y일 때. 다시 말하면 x의 값이 10이고 y의 값이 5일 때 이 문제 답 얼마인가요? 네, 25가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사각형 ABCD에서 한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AP랑 AQ가 있는데 이게 한 변 AB의 5분의 1이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지금 A, B, C, D가 있다. 그래서 5개 이렇게 점 P가 있고 Q가 있어서 P들이어서 이렇게 수선의 발 뭘 떨어뜨렸다? H를 떨어뜨렸다. 이때 어디 넓이? 삼각형 APH의 넓이가 20이고 이때 QH C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풀면서 정사각형이니까 좌표로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좌표로 풀었을 수 있는데 저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길이를 A, 4A, A, 4A 이 길이는 5A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각도 AH랑 수직을 이루니까 우리는 여기 AD 제곱 또는 여기 DC의 제곱으로 AD 제곱으로 먼저 사용을 쓸 수 있습니다. 사용 정리에 의해서 뭐의 제곱? DA의 제곱은 뭐랑 같다? DH 곱하기 DP다. 근데 DA 제곱이란 그렇죠. 여기 DC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즉 비례식이 성립할 겁니다. DC분의 어디? DH는 DC를 DP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비례식을 한번 봅시다. DC 대 DH, DC 대 DH, 그리고요 DP 대 DH, DP 대 DC.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끼인 각이 똑같죠? 그러니까 삼각형 어디? HDC 삼각형과 삼각형 CDP가 SAS 닮음이 되겠습니다. SAS 닮음이고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응각을 생각해요. 대응각 어디 있냐? HDC DHC 유각도를 알파로 두겠습니다. DHC를 알파로 둔다면 대응되는 각도 어디냐? DHC 했죠? DCP DCP 그러니까 요만큼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DCP예요. 그런데 DCP는 또 어디랑 같냐? 억각으로 여기랑 같게 되겠죠. 억각 어디냐? CPB입니다. 근데 억각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4, 5, 4대 5 그러면 삼각형이 합동이죠? 어디랑 어디랑 합동이냐? 여기 있는 CPB랑 삼각형 어디? CQD가 SAS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PB에 해당되는 것은 또 어디냐? 여기도 또 알파가 되겠죠. 합동에서요. CQD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CHD랑 여기 CQD랑 같죠? 그래서 뭐가 된다? 공원점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생긴다? 한원이 있다. 이렇게 한원이 생기겠습니다. 어디가요? D, Q, 그리고 H, C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를 제가 세타라 줄 때 원조가 QH에 대한 원조가 세타고 또 세타는 또 여기 세타가 되겠죠. 어디가? PAH가요.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이 닮음인 걸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도 수직이고 또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QHC가요. 그러면 삼각형 어디 AHP랑 닮음이다. 어디가요? CHQ가요. 얘를 또 AA 닮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닮은 비의 제곱비가 뭐가 된다? 넓이의 비가 되겠죠? 그러면 닮은 비 제곱을 생각한다면 저는 어디 생각하실 거냐? 여기 있는 빗변 AP 그리고 빗변 CQ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빗변이 지금 A 대 여기 4A, 5A니까 루트 41A가 되겠죠? 루트 41A가 닮은 비고 그 제곱비가 결국 1대 41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1대 41이니까 아까 주어진 조건 APH 넓이가 20이라 했으니까 따라서 삼각형 QPC의 넓이는 뭐가 된다? 20의 41배 즉 820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중등 K모 13번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네,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A1이 2, A2가 1, A3가 X. 두 번째, AN이라는 값이 A, N 빼기 3 플러스 A, N 빼기 1, A, N 빼기 2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는 조건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때 A1부터 A20이 정의되는 양의정수 X의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식이 조금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얘네를 분모에 있으니까 곱해 볼 거예요. 그러면 AN, AN 빼기 1, AN 빼기 2는 AN 빼기 1, AN 빼기 2, AN 빼기 3 더하기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와 얘의 규칙성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이어있는 세 개의 수열이죠. 그러면 우리는 BN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다? AN, AN 빼기 1, AN 빼기 2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BN은 BN 빼기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A1, A2, A22 존재한다 얘네를 분석을 해보면 A1, A2, A19가 0이 아니세요 하는 말이랑 같겠죠. 0이 아니라는 뜻은 우리가 볼 때 B1, B2 사실 B1이라는 건 없지. 여기가 4부터 정의되는 거니까 B3, B4, B19까지 0이 아니세요 하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 B4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B4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인가요? B3, 죄송합니다. B3를 계산해 보면 얘네 세 개 곱한 거니까 2x. B4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온다? 2x 더하기 2의 4제곱. B5를 계산해 보면 2x 더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될 건데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반복돼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결론은 자, x의 개수는 원래부터 몇 개였죠? x의 개수. x는 1부터 1000까지 아니었냐? 전부 1000개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떠한 bi가 0이 되는 x를 제거하는 전략으로 가겠다. 네.
어떤 게 0이 되고 그러면 그 x만 빼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0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여기 x는 0이 아니니까 얘는 안 돼. B4는 플러스를 안 돼. 그럼 B5가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봐도 B7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친구들이 B5, B7, B9, B11가 됩니다. 자, 왜냐? B13부터는 우리가 봤을 때 2x,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렇게 가면은 이 합이 2의 13제곱이면 얼마죠? 8,000 얼마가 되기 때문에 x가 1부터 1000까지가 놓이지 않게 돼. 다시 말해서 이 4개만 빼주면 되겠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 1000개에서 저 4개를 빼주겠다. 답은 996이 돼버리는 거지. 네. 네,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점이 총 8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게 좋냐? 전체 경우에서 직선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좋겠죠? 그래서 총 8개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83이 될 거고요.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직선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세로 직선 1개, 2개 있고요. 여기 요 세로 직선에서 점 3개 중에 3개를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안 되고 직선이 되니까 그거 빼줄 거고요. 가로 직선도 2개 있고요. 마지막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대각선도 있겠죠. 그래서 요 5개를 고르는 경우는 빼주셔야 됩니다. 4번 문제 답은 51이 됩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n분의 가우스 2024분의 m 세제곱을 만족하는 1000 이하의 양의 정수 m이 존재를 한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해외에서 이 관련 똑같은 문제들이 올림피아드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4월 교재를 보시면 10번과 11번에 숫자만 다른 똑같은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본에서 나온 기출문제 하나, 미국 기출문제 2개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m의 값이 1에서 1000으로 움직이니까 우리는 m 대신에 1부터 1000까지를 대입을 하고 생각을 할 건데요. 문제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요 값은 0이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요 값은 1이 나오죠? 그래서 n이 1인 경우는 m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m 중에 20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가우스 2024분의 1의 세제곱부터 가우스 2024분의 1000의 세제곱까지를 여기 이제 1000개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이 중 서로 다른 양의 정수의 개수를 세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다른 양의 정수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가장 작은 값 0부터 가장 큰 값을 계산을 해서 이 중에 어떤 값이 가능하고 어떤 값이 불가능한지 카운팅을 하는 것은 계산상으로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어떤 이웃한 두 수가 있을 때 이 수가 값이 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그 값은 이 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 결정은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가우스 안에 있는 이 값을 AM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AM이 1 이상이면 가우스 2024분의 m의 세제곱과 가우스 2024분의 m 플러스 1의 세제곱은 무조건 다르다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두 번째, AM이 1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가우스 2024분의 m 세제곱과 가우스
24분의 m 플러스 1의 세제곱의 값이 과연 이때는 같을까? 그건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고 그럼 다를까?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우스 0.9와 1.0은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은 0.1 차이밖에 나질 않지만 실제로 가우스를 씌우면 그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무조건 다르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이 값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할 것인가? 이 값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시다. 2 이상 차이가 날 수는 없다. 2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같거나 1 차이가 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AM이 1 이상인 구간을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면 M이 26 이상일 때가 나옵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풀었던 해외 기출들에 비해서는 계산이 다소 조금 복잡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요 M 대신에 여기 26과 27로 이렇게 끊겠습니다. 끊었을 때 요 두 개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집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끄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먼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에 있는 값은 AM의 값이 1 이상이기 때문에 모두 서로 다른 값을 가집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1000부터 2027부터 1000까지 중에서 974개의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왼쪽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일단 요 부분을 계산을 하면 요 값은 8이 나오고요. 이웃한 두 개의 값은 같거나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0이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 어디선가 1이 나오고요. 1이 뭐 몇 개 가다가 2가 나오고 해서 8까지 1에서 8까지 모든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8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974 플러스 8, 982개가 되겠습니다. 네, KMO 1차 15번 기하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등변 사다리꼴 ABCD가 주어져 있고 그 대각선의 교점을 F라고 하고 이 변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P는 2대 1로 내분 점이고 그다음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2죠. 그 특이한 조건이 M2랑 MX가 같은 그런 점 X를 잡아서 지금 작동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구하라는 값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AX 곱하기 AF를 구하라고 지금 써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값을 봤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A에서 방역 정리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X랑 F를 포함하는 공원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공원점을 찾아보다가 저는 일단은 MF라는 보조선을 하나 그려줬고 얘가 중점이고 이기 때문에 이 각이 90도가 됩니다. 즉 각 PMF는 각 PEF는 90도가 되어서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되겠죠. 즉 내점 PMFE는 공원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F는 공원점이 됩니다. 근데 봤을 때 작도를 좀 정밀하게 했던 친구들은 이 원 위에 X가 뭔가 놓일 것 같다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AX 곱하기 AF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이 원에 대한 방명을 이용해서 얘 곱하기 얘는 AP 곱하기 AM으로 해서 이제 예측하는 거죠.
예측으로 이 5개가 공원점이라고 가정하고 ax 곱하기 af는 ap 곱하기 am을 이용해서 300이라고 하고 넘어간 친구들은 이제 정답을 맞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1차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예측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이제 이 x가 이 원 위에 왜 있는지 이제 그 논증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m이 중점이라는 사실과 여기가 직각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려고 고민하다가 A에서 이 BD로 수선해발 G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A에서 내린 수선해발을 G라고 합시다. 수선해발. 그러면 M이라는 점은 삼각형 ABG의 외심이 되겠죠. 빗변의 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M은 직각삼각형 ABG의 외심이다. 그럼 선분 MG를 이었을 때 얘가 외심이기 때문에 MG까지 30이 됩니다. 즉 MB는 MA는 MG가 다 30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MX는 M이라는 조건을 당연히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굉장히 합동일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을 했고,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각을 계산했는데, 각 MGB를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를 했을 때 얘가 외심이므로 여기가 알파가 되고, 이 사각형이 등변사다리꼴로서 이 각을 다시 열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즉 써보면 각 MGE는 각 MBF는 각 MAX가 되겠죠. 즉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각 두 변과 한 각이 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금 SSA인 경우긴 하지만 사실 요 각이랑 요 각이 둘 다 예각이라면 둘이 합동이라는 법칙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삼각형이 합동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MAX와 MGE가 회전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곽으로서 요각과 요각이 동일하게 되겠죠. 각 MXF는 각 MEF가 됩니다. 즉 MXEF가 공원점이 되고, 원래 있던 P까지 포함해서 이 5개의 점이 모두 공원점이 됩니다. 따라서 MF, EXP는 공원점이 된다. 그럼 방금 전에 예측했던 X가 이 원 위에 있어서 방역으로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라는 이제 정리를 이용해서 결국 정답 300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 공원점이나 닮음을 잘 찾아내고 그거를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것이 이 문제의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번 설명하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아마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얘는 여러분 이제 일단 X를 기점으로 왼쪽을 거쳐서 가는 경우랑 아니면 오른쪽으로만 진행하는 경우로 나눠서 보고요. 저는 먼저 오른쪽으로만 진행하는 거 볼게요. 여러분 얘는 최단 경로가 아니죠. 그래서 X에서 Y까지 갈 건데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를 나눠보면 한 칸을 이동하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칸을 이동하셔야 되죠. 얘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만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동할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보니까 선택권이 몇 개 있죠, 여러분? 2가지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선분으로 갈 것이냐, 아래에 있는 선분으로 갈 것이냐만 고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위를 골라줄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뭐 아래를 고르고 뭐 위, 아래, 위 이렇게 골랐다고 할게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고르고 나니까 경로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동 결정되죠. 그래서 잘 보세요. 출발해서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내려오셔야 됩니다. 요렇게 진행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에서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뭘 선택할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뉘고 얘랑 얘 중에 뭐 고를까? 2가지. 얘랑 얘 중에 뭐 고를까? 2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는 몇 가지더라? 2의 6제곱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단 한 번이라도 가는 경우 볼게요, 여러분. 왼쪽으로 한 번이라도 가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안에서 막 지그재그 이런 건 안 돼요. 왼쪽의 움직임은 항상 긴 디귿자 모양을 이루셔야 되고요. 일단 바로 위로 올라가는 길은 사실상 선택하지 않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올라가는 선분 중에 하나를 고르면 왼쪽 경로가 자동 결정돼요. 자, 여기에 선택권 몇 가지? 5가지 있죠. 이 5개 중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예를 들면 얘를 골랐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아주 긴 디귿자를 이루면서 자동 결정돼요. 언제까지? 여기까지는 자동 결정이고요. 이제 여기부터 마저 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방금 전에 풀었죠. 왼쪽 케이스에서 했던 것처럼 요 한 칸을 이동하는 방법, 요 한 칸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쪼개서 생각하신다면 위아래 선분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의 5제곱, 예를 들면 얘가 이런 식으로 고른다고 하면 얘는 2의 5제곱 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나머지 경로 역시 자동 결정되겠죠. 고른 후에는 자동 결정되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가지 케이스 계산하시면 됩니다. 2의 6제곱 곱하기 5의 5 곱하기 2의 5제곱 이렇게 되고요. 정답은 224가지입니다. 자, 17번 문제 조합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자, 다음 그림과 같이 5개의 선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0개, 교점 10개, 이 10개 옷이에요. 그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 10개가 임의의 선분들이 한 점에서 다 만나요. 이게 나중에 노가다로 풀이하지 말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풀이를 하려면 굉장히 이제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보시면은 10개 점이 이렇게 있고 10개 점에다가 1 또는 2를 적어요. 1 또는 2를 적을 때 자, 이렇게 있는 5개의 변에 적힌 4개의 수들의 합이 모두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고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훨씬 더 복잡하게. 풀이 방법 완전 달라요. 일단 최소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는 풀이로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일단 보시면 바깥쪽에 5개 있고 대칭적이네, 안쪽에 5개 있고 대칭적이네, 숫자는 2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1과 2를 적을 때 적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자, 생각을 해봤을 때 얘들을 가지고 대충 계산해보면 그냥 노가다 띄어서 각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이런저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풀고 만약에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한번 생각 있으면 한번 보세요. 고등 문제처럼 나와 있는데 안에 이제 뭐 점들이 이만큼이나 많아요. 정확하게 14개니. 근데 그거를 노가다 한번 어차피 다른 풀이도 기억 안 나는데 노가다 한번 띄워볼까? 경우의 수 나눠가지고 이러면 보통 그거 감당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먼저 한번 볼게요. 바깥쪽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000, 이거 11111이나 2나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1, 1, 1, 1, 1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2, 2도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적어놓은 거 가지고 어떤 값이 가능한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당연히 안에 있는 거 5개가 모두 다 동일하면은 무조건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11111이나 2나 무조건 성립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1 하나, 2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존재한다. 뭐 그들이 뭐 인접해 있는 경우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 1 적고 여기 2 한번 적어보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미 4로 확정이 되었죠. 즉 한마디로 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얼마? 2 적어줘야 돼. 그럼 여기 얼마 적어줘야 돼? 1 적어줘야 돼.
여기 얼마 적어줘야 돼? 2 적어줘야 돼. 여기 얼마 돼야 되겠어요? 4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합이 4가 아니라 5죠. 자, 여러분 수정할게요. 합이 4가 아니라 얼마? 5. 1, 1로 시작했어요. 여기 기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얘들 합이 얼마 되었을 때? 6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선 어떤 두 수도 1과 2가 동시에 사용되면 무조건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나왔어요? 2가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아까는 11111인 거 했으니까 이제는 1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좀 케이스가 이상한데 1이 4개인 거하고 뭐 1이 한 개인 거하고 똑같으니까 몇 개가 있어요? 점 5개 있으니까 점 5개당 한 개씩 뭐 한 개만 1이고 나머지가 다 2인 경우 그리고 1하고 2하고 바뀐 경우 이래가지고 총 10가지가 있어요. 자, 이 경우 존재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2, 2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 여기에 2, 2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 이런 게 3개가 있고 1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그죠? 애들 크기 비교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가 1, 1이 되면 합이 6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합이 6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2가 돼야 돼. 이미 여기 6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이 7이 되겠다는 얘기. 합이 7이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일단 이제 보실게요. 자, 합이 7이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돼? 7이 되어야 하죠. 7이 되기 위해서 여기 1이 되어야 하죠. 1. 자,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2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얼마가 되었어요. 여기서 지금 6으로 확정이 되어 있죠. 그죠? 처음부터 안 됐어요. 여기 1, 1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이 5개인 거, 1이 4개인 거 이게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이 3개인 거는 몇 가지가 있겠어요? 2가 2개인 거니까 자, 1, 3개, 2, 2개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각형 기준으로 2가 붙어 있고 1, 3개가 붙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2가 떨어져 있고 1, 3개가 붙어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경우의 수 5개씩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곱하기 2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2고 여기 3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를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 1 안 되는 거 너무나도 쉽게 자명하게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2, 1 나와요. 그럼 여기 지금 합 얼마 나오죠? 5로 나와요. 5로. 그럼 여기에 1, 1, 2니까 여기도 1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1, 1, 2니까 여기도 1이 되어야 하겠네. 그러면 2, 1, 1이니까 여기도 1이 되어야 할 거예요. 이미 안 돼 있어요. 6이니까. 그죠? 여기도 없어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2, 2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2, 2인 경우. 자, 지워가지고. 자, 그럼 보시면은 합이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오죠. 6. 그럼 여기 얼마로 확정? 1로 확정해요. 그죠? 자, 여긴 얼마? 2. 자, 여긴 1. 자,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립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성립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럼 몇 가지였어요, 여기서? 자, 구성하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그 1하고 2하고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그때 케이스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케이스만 하면 끝나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1, 1이고 여기는 지금 2예요. 지금 현재 4인 직선이 있고요. 여기 현재 2인 직선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1 들어가면 6이고 여기는 2 들어가면 6이에요. 일단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점 때문에 어떤 점을 잡아도 안 되는 거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여기 안 나와. 그래서 이거 답은 14가 돼요. 사실 이렇게 쭉 그려놓고 칠판에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하느라고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먼저 풀어볼 때보다는 약간 이제 헷갈린 부분도 있었는데 요 4개의 케이스가 그냥 술술술 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서 모순 나오는 거 굉장히 찾기가 쉽고 나오는 경우에 경우의 수 찾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여기 참고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등풀이 할 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칠각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저도 노가다 띄워봤는데 이런 케이스로 노가다 일단 띄워보고 다른 풀이 하려고 띄워봤는데 못 풀겠어요. 뭐 그렇게 노가다 못 띄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합이 8인 경우하고 합이 4인 경우는 얘는 이 4칸이 모두 다 2이거나 1111로서 한 가지씩밖에 안 나와요. 이건 확실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합이 7인 경우하고 합이
5인 경우는 1하고 2하고를 반전시킨 거니까 경우의 수는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합이 7인 경우를 보면 이 4칸 중에서 한 칸이 1이고 나머지 3칸이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칸 아무거나 1로 잡아보자고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임의의 두 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자, 그래서 얘를 이 1인 점은 2개의 선에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의 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가져야 되겠어요? 1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모든 점은 2가 되고 여기는 2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 선이나 이 선이나 이 선에서도 1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아무 점이나 잡고 이때까지 안 쓴 점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잡고 1을 딱 써봐요. 그럼 그건 몇 개의 선이 지나가? 2개의 선이 지나가요. 그럼 나머지 1개의 선. 1을 쓸 수가 없죠. 왜? 임의의 모든 점은 2개의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뭐죠? 우리 그래프 이론할 때 악수정이잖아요. 어떤 점도? 자, 그래서 차수의 합이 1인 점의 차수의 합이 5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래프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 안 되는 느낌이 각 점이 2개의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개의 선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합이 6인 거 나왔단 말이에요. 합이 6인 거. 이거 뭐죠? 각 점이 1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2개 가지고 있어요. 2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2개 가지고 있어요. 자, 모든 점이 2차식이다. 지금 선하고 점하고 반전되긴 했지만 어쨌든 모든 점이 2차식이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사이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이클 되려면 최소한 점 몇 개 필요하죠? 3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몇 각형이에요? 5각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점 5개잖아. 그러니까 몇 각형밖에 안 나와? 5각형밖에 안 나와요. 5각형이 아니려면 2각형, 3각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각형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냥 5각형을 이루는 사이클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1로서 또는 2로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이클 만드는 거 염주순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4팩. 이렇게 해가지고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래가지고 저 14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있으면은 칠각형 그려놓고 한번 사이클 만들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란 얘기예요. 이거 알고 나면은 어렵지 않지. 그 복잡하게 생긴 문제가. 이렇게 이제 저 이론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데 중등에서는 그냥 노가다 띄고요. 고등에서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풀어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중등과 고등의 차이로서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면 고등 문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향후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000 이하의 양의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제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모양이 조금 복잡해서 모양을 제곱수 3개의 합으로 이렇게 변형을 하겠습니다. 결국 제곱수 3개를 더해서 2n이 나오는 해의 개수가 4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n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이 문제이고요. 자, 요거 치환을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 Z를 C라고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를 A, 그 다음에 Y 플러스 Z를 B, 그 다음에 Z를 C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 여기서 Y는 B-Z니까 B 빼기 C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X는 A 빼기 Y이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우리는 요 방정식을 생각을 할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퀄 2n이란 방정식을 생각을 할 건데, 요 방정식에서 A, B, C의 해가 존재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어떻게 한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해서 X를 잡고 B 마이너스 C를 해서 Y를 잡고 Z를 그대로 C랑 같은 값으로 해버리면 이 방정식에서의 해와 요 원래 주어진 방정식의 해, 이 두 개 사이에 1대1 대응이 일어나는 거죠. 1대1 대응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해의 개수가 서로 같다. 즉 이제
복잡한 원래의 식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것만 생각합시다. 만약 요 방정식에서 해가 A, B, C가 해가 된다고 합시다. A, B, C가 해가 되면 어차피 다 제곱을 한 수들이기 때문에 풀마 A, 풀마 B, 풀마 C가 해가 되겠죠? 그럼 각각 풀마에 대한 경우가 있어 8가지가 총 해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해로 총 8가지의 해가 만들어진다. 근데 문제에서는 개수가 4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4의 배수가 되지 않으려면 이 8가지 중에서 중복이 있어야 되고요. 중복이 생기려면 풀마를 했는데 중복이 생기려면 일단 뭐 0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0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여전히 4가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A, B, C 중 0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뭐 A 이퀄 B 이퀄 0이라고 놓으면 우리는 C제곱 이퀄 2n 요 경우일 때만 해의 개수가 4의 배수가 되지 않고요. 그러면 2n 같은 경우가 제곱수이면서 짝수인 경우죠. 그래서 2n이 2의 제곱, 4의 제곱해서 44의 제곱까지가 가능하게 돼서 전체 가능한 n의 개수는 22개가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하겠습니다. 19번 각 C가 직각인 A, B, C가 있다. 그러면 A, B가 지름이 되겠죠? 지름을 그리겠습니다. 지름 이렇게 A, B가 있고 그리고 각 C가 직각인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호 BC가 있는데 짧은 호 A를 포함하지 않는 이 호 BC에서 CAD의 크기가 어떤 조건에 만족한다? 각 BAD랑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AD와 호의 교점, 요 점이 이래요. 조건이 A는 20이라 나와 있고 이만큼이 36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때 뭘 구해라? BD 길이의 제곱을 구해라.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호의 길이의 각의 크기 답니다 했죠? 그러면 여기 CD 대 DB가 1대 2니까 요 호 BD의 중점을 하나 또 찍어서 이 점을 제가 F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F로 점을 두고 이렇게 하나 이어보고요. 그러면 각을 생각했을 때 여기도 하나 이어보겠습니다. 외심 OD랑 OF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지금 여기 각이 다 알파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의 길이 CD, DE, F 그리고 FB의 현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러면 현의 길이 CD랑 FB랑 같으니까 사각형 CDFB는 뭐가 된다? 등변 사다리꼴이 됩니다. 많이 했었죠? 등변 사다리꼴이 되고 DF랑 어디랑 BC랑 평행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 보시면은 요 DF 호에 대한 원주각이 알파니까 각 어디 DOF가 몇이다? 2알파랑 쓸 수가 있겠습니다. 2알파. 그쵸? 그리고 여기도 뭐가 된다? 2알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 2알파냐? 여기 OAD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현 AD랑 또 여기 2알파랑 2알파랑 같으니까 OF랑 뭐한다? 평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ED랑 F 이 점을 제가 G라 줬을 때 사각형 EDFG는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또
이 점을 제가 P라고 했을 때 P 요 삼각형 그러니까 PED 또한 뭐가 된다? 이등분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 DP랑 여기 ED 그리고 GF가 모두 같게 되겠습니다. ED 또 어디? PD GF가 모두 같게 되는데 이때 여기는 O는 A, B의 중점이고 그러면 G는 여기 평행이므로 중점 명계적인 여기에서 G 또한 E, B의 중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 E의 길이가 20이라 했으니까 OG의 길이는 그렇죠 10이 되겠죠. 지름이 36이니까 반지름은 18 그러니까 GF는 8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8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디냐? 여기에 있는 이 BD 길이의 제곱이 있어요. BD 길이의 제곱. 그러면 지금 AB가 지름이니까 각 ADB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으로 90도가 되고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소설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 길이 몇이다? 8이다. 왜? 중점 연결 정리 여기에 의해 어디랑 OG는 뭐다? 2분의 1 A2로서 길이가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삼각형 어디? BAD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한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BD의 제곱은 뭐랑 같다? 36의 제곱에서 뭐의 제곱? 그렇죠. 20과 8을 합한 28의 제곱이라서 그러면 계산하면 몇이 된다? 512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작년보다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시험 잘 치른 학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중등 K모 가형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3개가 있어요. A 0이 A 100이랑 같은데 0. 자, 두 번째 조건은 A I 플러스 1 빼기 A I가 1보다 크지 않으세요 라는 거. 단 I는 어디서부터일까요? 0 해서 99까지가 있죠. 자, 세 번째는 A 12 A 90. 이 문제 중등 K모 역대급 난이도 문제거든요. 네. 하지만 생각이 어려울 뿐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막 그렇게 극강은 아니라는 거. 단 필요한 게 이제 절대부등식. 자, 우리가 아는 정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A 빼기 B 더하기 B 빼기 C는 얼마 이상이다? A 빼기 C 이상이다. 자, 이 아이디어를 이 문제에다 적용해서 문제를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 한번 적어볼까요? A5, A40 잠깐만요. 2배 A40 더하기 3배 A60 마이너스 4배 A95의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얘네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가 중요하겠지. 자, 일단은 A10이랑 A90이 같다는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하겠다? 2배 A10, A40 더하기 3배 A60 마이너스 A90 얘를 일단 이렇게 쓸 거야. 10을 중간에 끼워주는 것이 10이랑 40, 60이랑 90을 일단은 써주는 거야. 그럼 남은 애들을 써보면 A5 마이너스 더해졌으니까 다시 빼주면 되겠지. 얘를 더했어. 다시 빼주면 돼. 2배 A10 더하기 3배 A90 마이너스 4배 A90.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이 앞에 부분에 대한 최대값 한번 구하고 다시 이 뒤에 부분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고 라는 문제 2개를 풀 건데, 자, 그러면 앞에 거를 하는 거 스텝 1 어떻게 하겠다? 자, 2배
A10 마이너스 A40 더하기 3배 A60 마이너스 A90. 자, 보시면 얘네는 2배 얘랑 얘가 삭제되면서 A60에서 A40만 빼는 애 다시 하나가 남으니까 A60 빼기 A90이 되는 거. 자, 보시면 요거랑 얘를 이용하면은 뭐가 되겠다? 얘네는 AI 플러스 1 빼기 AI를 20번 더한 거니까 절대로 20보다 클 수 없겠다. 2 곱하기 20. 그러면 얘네는 제 두 번째 거를 이걸 이용해서 30번 더한 거니까 30보다 클 수 없겠지. 다시 말하면 얘네는 얼마일까요? 40 더하기 30이니까 70보다 클 수 없어. 우리가 스텝 1은 이 앞에 부분이 30보다 클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고, 자, 두 번째 단계 스텝 2. 이 뒤에 부분이 얼마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걸 찾아야겠죠. 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쓰세요. A5 마이너스 2AC 플러스 3배 A90 마이너스 4 A95. 자, 그대로 정리하면 A90 마이너스 A95 마이너스 3배 A95라고 쓸 거야. 자, 그러면 A90이랑 A95는 아까 했던 거. 요거를 몇 번? 5번 사용하면 되니까 얘네는 5보다 클 수 없을 거고. 자, 얘네는 A95라는 거는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얘를 5번 쓴 거니까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절대값이 5를 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3 곱하기 5가 되겠지. 네. 아, 여기 뭐가 하나 빠졌어. 여기 A5를 안 썼네요. 네, 죄송합니다. A5가 하나 빠졌어. 그러면 플러스 이게 5이 되는 거죠. 같은 이에요. A95가.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2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70 더하기 25 하니까 전체적인 답은 95보다 클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95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 최대값 부등식을 구하는 부등식의 문제니까 뭐가 필수이시하겠다? 필수. 네, 둥어는 필수로 확인을 해봐야겠지. 물론 시간이 없으면 확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의 둥어가 성립한다. 쭉 한번 써볼게요. 자, A0는 0에서 출발합니다. 네, A1 1 해서 A5가 아까 얼마였죠? 5이니까 이렇게 A5까지 5을 줘버려. 그 다음에 거꾸로 가면 돼요. A100 0이었죠. A99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입니다. 얘네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 거야. 네, 다시 A6는 다시 여기서 내려가니까 4 해가지고 A10이 0이 되고 얘네는 다시 올라가서 A94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A90은 0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A11부터 얘네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네, 그것도 써드릴게요. 네, 그 부분을 써드리겠습니다. 네, 얘네가 아까 30 나왔고 얘네가 얼마 나왔죠? 얘네가 20, 얘네가 30이니까 A90은 0 해가지고 A60까지 30까지 가고요.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A60은 다시 30인데 하나 내려가면 이제부터 내려가는 거야. A59부터는 다시 내려가. 어디까지? A40까지. 네, 내려가고 이게 자리가 부족하네요. 네, 이 부분을 여기다 마무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까지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A40은 A20까지는 그냥 10으로 주시면 돼요. 네, 근데 A10이 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나씩 내려가. 9, A18은 8, A10은 0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등호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는데 등호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 등호가 안 맞으면은 최소한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증명을 한 게 95보다 크지 못하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근데 등호가 안 맞아버리면 답은 더 작아지는 거야. 네, 그래서 등호 확인은 필수고,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이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